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페이지 60페이지 5장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동사에서 이 조자가 한자말로 도와줄 조기 때문에 이 조동사는 말 그대로 보조동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단독으로는 올 수가 없고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이 실질적인 동사 역할을 하는 본동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 형태를 가진다. 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n. can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죠. 이때의 의미는 어떤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지만 can이 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뭐 부탁을 할 때 can을 쓸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는 수영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때 주어 동사 형태부터 먼저 갖추고 다음 말을 찾자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 그는 he,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can이 필요하죠. 그리고 본래 동사, 본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원형 swim이 들어와서 he can swim. 자, 이 문장을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 의문문 바꿀 때 조동사 두 다지를 맨 앞에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요 형태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조동사 can이 들어오고 주어 he 쓰고 동사 원형 can he swim?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끝을 올려서 말을 하면 되고 당연히 yes, no 답이 가능하죠. 그래서 yes, he can, no, he can't. 자, 원래는 yes, he can swim인데 우리는 중복되는 말을 두 번 쓸 이유가 없고 언어의 효율성에서 yes, he can 물어보는 질문 그대로 받아서 답을 하면 된다. 부정어는 보통 축약을 하기 때문에 no, he can't 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예를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외국 사람한테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Can you help me? 도와줄래요? 라는 이런 말의 can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요청이죠. 부탁. 좀 도와줄래요? 이런 의미의 can도 있다가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it can be true. 그것은 사실일 수가 없다 라는 말은 한마디로 사실일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cannot 다음에 비동사가 결합하면 보통 그런 의미가 된다. 뭐뭐 일리가 없다. 여러분 암기할 필요는 없고 말 그대로 뭐뭐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니까 이걸 한번 돌려서 생각하면 뭐뭐 일리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책에 can이 사용된 다양한 예문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조동사 must, have to, should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must, have to,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must 굉장히 의미가 센 조동사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또 must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뭐심에 틀림없다라는 확신일 때. 그래서 must는 굉장히 의미가 세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대화에서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죠. 보통 have to로 바꿔서 사용을 하죠. 하지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혀서 치조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가 용의자한테 You must tell me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났는지 나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돼. 이런 의미일 때는 사용하겠죠.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인 우리 개인들 간의 대화에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 must라는 의미 대신에 have to를 사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오늘 오후 3시까지 그 보고서를 끝마쳐야 한다 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때 주어 동사부터 갖추고 다음 말을 찾자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 너는 you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have to를 사용하고 끝마치다라는 동사가 finish니까 you have to finish까지 일단 먼저 주어 동사부터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 finish라는 동사는 뭐뭐를 마치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니까 요거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와서 the report
오늘 오후 3시까지라는 전치사는 by 3 p.m. today를 문장 끝에 붙여서 우리는 전체 문장을 만들면 you have to finish the report by 3 p.m. today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낫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must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 강제, 필요 이런 뜻일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뭐심이 틀림없다, 확신 이런 의미일 때 사용하는 굉장히 센 조동사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으면 have to 요 조동사를 사용하자. 자, 다음으로 should. 요 should라는 조동사 역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때는 어떤 의무나 당연을 나타낼 때 요런 should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should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권유나 제안이죠.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 우린 조동사 should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너는 그 남자랑 데이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때 주어 동사를 갖추고 다음 말을 찾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의 조동사 should가 필요하기 때문에 you should 데이트하다 go on a date라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죠. 그 남자와 함께라는 의미니까 전치사 with가 동반돼서 with him. 문장 전체를 만들면 you should go on a date with him 이란 말이 되는 거죠. 이때 should가 그 남자랑 데이트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남자랑 데이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의미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동사 must, have to, should에 부정어 not을 붙이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ust에다가 not을 붙이면 절대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금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꿔 생각하면 뭐뭐 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박물관에 들어가면 뭐 여기 내부에서는 사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 아니면 박물관 내에서는 핸드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에 보통 일반적으로 must not을 붙여서 you must not use your mobile phone inside the museum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바꾸고 말하면 박물관 내에서 핸드폰 사용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자, 반면에 우리가 have to에다가 부정어를 만들면 don't have to라 그러는데 이 의미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뭐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여기에 올 필요가 없어 라고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동사 don't have to를 쓰고 오다라는 의미의 come 여기라는 부사 here를 써서 You don't have to come here. 자, 이처럼 조동사 must와 have to에 부정어가 들어가면 의미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확연히 느끼겠죠. 그래서 must와 have to가 절대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자, 이번에 조동사 should에다가 not을 붙이면 우리가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나 조언 이런 의미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다 not을 붙이면 부정의 조언 뭐뭐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은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때 주어 동사부터 먼저 갖추고 다음 말을 찾자. 그래서 여기는 조동사 뭐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should not이 들어가고 커피를 마시다라는 본래 동사 drink가 들어가서 you should not drink 까지 일단 만들어줬죠. 그리고 drink는 뭐뭐 쓸를 마시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니까 이 동사 다음에 목적어 too much coffee가 목적어로 들어오고 건강을 위해서라는 전치사구는 문장 끝에 붙여서 문장 전체를 만들면 You should not drink too much coffee for your health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동사 must와 have to와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요 의미로만 전부 다 통일돼서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책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도를 좀 더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조동사 would. 이 조동사 would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각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조동사 would는 조동사 will의 과거형으로 사용되죠. 예를 들어 I will be there on time 이라는 요 미래 시제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I would be there on time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할 거다의 과거 문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would라는 거는 이 공손의 표현을 나타낼 때 보통 사용하죠. 커피 한 잔 줄래요? 라는 말을 Will you get me a cup of coffee? 라고 해도 되지만 이 will 대신에 조동사 would를 사용해서 Would you get me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라는 공손한 의미로 바뀌게 된다. 세 번째, 이 would는 과거에 규칙적으로 했던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종종 가곤 했는데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When I was young, 과거 시제 문장에서 I would visit my grandmother. 할머니 집에 요때 would가 종종 방문하곤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그 옛날의 어떤 동작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을 나타낼 때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아시면 되죠. 자, 그리고 would는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주어의 의지가 담긴 이 거절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 He wouldn't give me my money back. 그는 내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때 이 would는 이 거절의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보통 부정이 들어와서 wouldn't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돈을 돌려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그 사람은 절대로 돈을 돌려줄 그지 않겠다는 거절, 이 거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would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리고 would는 이 가정법 문장에서도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What would you do if you won the lottery? 자, 복권이 당첨되면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라는 요 문장이 가정법인데 우리가 가정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잠시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하자면 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 때 사용하는 문장이 가정법이죠.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복권이 당첨되는 일은 거의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법 문장에 would가 사용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예문을 통해서 would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하시고 페이지 74페이지 보충학습. 우리 보통 조동사 would를 공부하면 함께 세트로 공부하는 조동사가 있죠. 뭐죠? could. 그래서 그 could라는 조동사의 각각 다양한 용법과 이 예문들이 77페이지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78페이지, 79페이지 확인학습.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조동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해도를 측정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6장 의문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